안녕하세요, 예든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소득공제랑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가 뭐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동영상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위에 링크 참조해서 동영상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연말정산도 은근히 또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은 같이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액공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세요. 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 8천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 근로자입니다. 그 와중에 소득에 따라서 세제 공제 혜택이 조금 다릅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월세액의 17%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해서 8천만 원까지 간다면 월세액의 15%까지 가능합니다. 월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0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총 급여가 6천만 원이라고 치면 월세액의 1,000만 원에 15% 해서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무 집이나 되는 건 아니고요.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집만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10만 원 내고 돈도 받을 수 있다면 하시겠어요? 일단 저는 할 겁니다. 이전에 예금 관련해서 소개했을 때도 말씀드린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제도인데요. 이게 뭐냐면 내 주민등록지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에 기부를 하면은 그 자치구에서 3만 원쯤 되는 소량의 상품을 줍니다.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선물이나 상품권 같은 걸로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기도에 살거든요. 그러면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기부를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저한테 기부를 해서 고맙다는 의미로 3만 원짜리 서울사랑 상품권을 줍니다. 혹시 아직도 서울사랑 상품권 모르시는 분들은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만약 내가 지방 출신이라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다면 내 고향에 다시 기부를 하면은 그 고향의 상품권을 주거든요. 그럼 그 상품권은 내가 고향 갈 때 쓸 수도 있으니까 좀 활용도가 높은 것 같긴 해요. 뭐 파는지,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기부해서 뭘 받을 수 있는지는 고향사랑 이음 링크를 더보기란에 둘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부금 관련해서는 고향사랑 이음이 제일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10만 원까지는 100% 환급을 해주는데 그 외에 아름다운 가게라던가 굿윌 스토어에서도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 물품을 뭘 받는지는 표로 참고해주세요. 구덜 스토어에서는 의류, 잡화, 생활, 문화, 건강미용, 소형 가구, 가전, 기타 등등을 기부를 받고 있고요.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경우는 의류, 생활, 주방 잡화, 패션 잡화, 아동 잡화, 가전, 디지털 기기, 도서, 음반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부하는 곳에 기부를 하면은 기부 영수증을 줍니다. 근데 제가 왜 기부를 더 해야 되죠? 아까 10만 원 해서 다 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10만 원까지는 100%이지만 1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는 30%, 3,000만 원이 넘어가면 올해 한시적으로 40%를 해주거든요. 그 말인 즉슨 내가 집에 있는 물건들을 기부를 하고 기부 영수증을 받으면 그거를 청구를 하면은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집에서 잘 쓰시는 물건 기부하면 안 되고요. 집에서 안 쓰시는 물건이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기부도 할 수 있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기부금은 내 부양가족이 한 기부금도 내 연말정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데요. 고향사랑 이음은 그게 안 되는 점만 참고해주세요. 결혼 세액 공제 제도가 올해 생겼습니다. 이제는 혼인신고를 하면은 1인당 50만 원, 총 1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재혼 상관없이 1회만 가능하며 2024년도 1월 1일부터 2026년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우리가 각종 연금 계좌들이 많잖아요.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 IRP라던가 연금저축이라던가 아니면 비과세로 내가 상품을 올릴 수 있는 ISA 등이 있죠. 이 계좌들에 돈을 부으면 세제 혜택을 줍니다. IRP는 연간 최대 900만 원이고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 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IRP 900 넣고 연간저축 600 넣으면 총 1,500만 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IRP 안에 연금저축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IRP만 부을 거면 IRP에 900만 원을 부으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로 부으신 거고요. 내가 연금저축이 좋아 하면 연금저축에는 600 붓고 그 다음에 300은 어쩔 수 없이 IRP에 부어야 이제 최대치를 맞추시는 겁니다. 아무튼 내가 넣은 금액을 대상으로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은 15%, 5,500만 원을 초과하시면 12%를 곱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내가 900만 원을 꽉꽉 채워서 넣었고
총 급여가 5,500 이하라면 135만 원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나의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를 한다면 12%가 적용돼서 108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A라고 이것저것 하나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계좌가 있는데요. 이 계좌에 있는 돈이 만기가 됐을 때 이 돈을 IRP로 이동을 시키면 요것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요거를 이동을 시키는 금액의 최대 한도는 3천만 원에 10%, 그래서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연금계좌 특성상 만 55세 전까지는 유지를 하셔야 되고 그 전에 혹시라도 계좌를 해지하시게 되면은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다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시고 신중하게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의료비는 나의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내가 총 급여가 3천만 원인 직장인이고 의료비를 90만 원을 쓰면 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받습니다. 그냥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초과하는 금액부터 이제 세액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비는 그래서 연봉이 작은 사람 쪽에 몰아서 쓰라는 데 이유가 있어요. 만약 부부가 있고 한 명은 5천만 원을 벌고 한 명이 2천만 원을 번다면 2천만 원 버는 사람 쪽에 의료비 공제를 몰기 시작하면 60만 원만 넘겨도 그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5천만 원 급여를 받은 사람한테 의료비를 몰기 시작하면 150만 원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사람 쪽으로 몰아서 결제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비는 본인하고 본인 부양가족까지만 해주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내가 둘 다 수입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연에 500만 원 넘는 직장인이라면 둘 중 카드를 나눠서 쓰지 말고 한 명한테 웬만하면 의료비를 결제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는 당연히 뭐 성형수술이나 라섹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고요. 아파서 간 것만 포함이 됩니다. 안경 렌즈는 도수 있는 것만 50만 원 한도, 소리비 출산 1회 200만 원 한도에 해서 의료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안에서도 항목마다 공제가 좀 다르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참고로 보험사가 내준 의료비는 포함이 안 돼요. 내가 직접 결제한 것만 포함이 됩니다. 보험료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보험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보장성 보험료랑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라는 것만 됩니다.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보험과 같이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되지 않는 보험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연에 최대 100만 원 한도로 공제 대상 금액의 12%를 공제해줍니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랑 동일한데 장애인을 피보험자 혹은 수익자로 하는 보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연에 최대 100만 원 한도로 15%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링크는 더보기에 둘 거고요. 아직 올해가 다 가진 않았지만 연말정산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미리 내가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를 요만큼 받아야겠다 하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소득이 높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을 것 같아 하면 소득공제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요. 내가 그냥 세금 자체를 좀 줄여볼까 하면 세액공제를 타겟팅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양쪽 다 그냥 되기만 하면 무조건 좋은 항목들도 많아요. 사실 좀 만만하게 봤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짜잘짜잘한 규칙이 많아서 어려웠던 연말정산이었는데요. 그래도 모두 13월에 월급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화이팅 해봅시다. 오늘 동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댓글창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안녕!